증상은 얼굴에 종기 같은 것이 잔뜩 생기고 뇌에도 작은 혹 같은 것이 나서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것. 생후 9개월 때 병이 발생한 뒤 벌써 12년째. 희귀병이라 웬만한 병원에선 기본적 진료조차 불가능하고 반드시 대형 병원에서 선택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10년 넘게 진료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선택 진료비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병원 갈 때마다 이렇게 노심초사, 이번에는 얼마 나올까 막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살거든요. 이 특진비가 뭘까? 특별진료 뭐 특별하게 진료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병원 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특진비가 왜 어떻게 책정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힘없으니까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수영래 가족은 어머니 박 씨가 미용사로 일하며 버는 돈 100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수영양 치료비로 이미 박 씨 부부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개인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엔 치료비가 없어 수영이의 치료를 잠정적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한 해 동안에 쓴 본인 부담 의료비만도 한 2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본인 부담의 최대 40%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진료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이 4대 중증질환과 같은 그런 환자분들을 빈곤층으로 내몰도록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신 수영이 같은 희귀병을 비롯해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선택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4대 중증 질환자들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진료 비용을 감당하다 상당수가 메디컬 푸어, 즉 의료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빈곤이 계속되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치료마저 포기한다는 겁니다. 선택 진료는 어쩌다 중증 질환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제도가 됐을까요? 선택 진료가 실은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병원과 의사들의 수익 보전을 위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선택 진료의 기원은 반세기 전인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립병원 의료진의 임금이 민간 병원보다 훨씬 적다며 정부가 국립병원에 한해서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인 특진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민간 병원까지 확산된 겁니다.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정부는 상급 의료기관인 대형 병원의 의료수가를 일반 병의원보다 30% 올려주었는데 여전히 편법인 특진비도 명칭을 선택진료비로 바꿔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3차 진료기관,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이미 건강보험에서 그 아래 등급의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진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3차 기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의 의사선택권도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울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392명 가운데 79.3%인 311명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됐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 대부분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진료에 관한 선택권이 사실상 환자들에게 거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은 정부도 인정하지만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선택진료비에 관해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없는 만큼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개선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질환,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그 특정한 의사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택이 아니죠.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비용 보상을 더 해줘야 되려면 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형 병원 의사 A씨.
현재 대형 병원은